황삭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정삭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삭 작업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그죠? 여기 예, 그 매뉴팩처링 프로그램 1번이라는 항목에서 처음에 황삭 작업을 한 러퍼 가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황삭 작업 다음에 정삭을 하기 때문에 황삭 작업을 클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는 이유는 이 클릭한 공정 바로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클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한 스위핑 기능을 실행합니다. 정삭 작업인 스위핑 기능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곽 가공이거든요. 앞쪽에 했던 황삭 가공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단 모양으로 절삭 깊이가 들어가는 계단 형식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스위핑 가공은 윤곽 가공이라 그래서 제품의 표면을 따라가는 가공 방법입니다. 3차원 모델에서 많이 쓰는 제품의 윤곽을 따라가면서 가공하는 스위핑 가공, 정삭 가공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스위핑과 관련되는 이제 정삭 가공과 관련되는 환경 설정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는 두 번째 탭입니다. 두 번째 탭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먼저 가공 여유. 우리가 황삭을 할 때는 가공 여유를 0.5를 줬습니다. 이 부분 0.5 준 이유는 황삭을 하고 지금 공정인 정삭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 두께를 남겨놓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삭은 어차피 마무리 가공이기 때문에 그 여유, 즉 가공 여유라든지 가공 잔량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이때는 이 부분을 가공 잔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제로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쪽에 있는 가공 잔량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여유 부분을 제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한 그 가공 여유는 제로 값이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클릭할 거냐면은 안전 높이 값입니까? 이제 가공을 하고 다음 가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구가 위로 이동하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값이죠. 위로 올라가서 이동하는 그 높이를 우리는 안전 높이라 그러는데, 안전 높이를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라는 부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안전 높이는 처음에 만들었던 평면입니다. 그래서 평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세팅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파트. 이제 그 모델링 원본이죠. 모델링 원본을 체크하기 위해서 파트 영역을 클릭합니다. 파트 영역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모델링 원본, 모델링 원본은 파트 형상을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파트 바디거든요. 그래서 파트 바디를, 작업 트리에 있는 파트 바디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원본 모델링 형상이 선택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첫 번째 탭입니까? 자, 지금 두 번째 탭에서 가공 여유, 안전 높이, 그리고 모델링 원점까지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탭에 가서 첫 번째 탭에서는 가공에 대한 패턴 방향입니다. 즉 예를 들면 뭐 지그재그로 가공할 건지 아니면은 동심, 조금 전에 스파이를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가공할 건지 그런 부분들 세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가공 패턴을 할 수 있는 탭을 클릭해서 자, 밑에 보니까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바로 공구가 지나가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X 방향으로 수평하게 가공한다라고 세팅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가공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 가지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가공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각도를 줄 겁니다. 그래서 각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0도 줘볼까요? 마이너스 30도와 여기도 마이너스 30도를 입력을 하면은 자, 마이너스 30도를 주게 되면은 현재 화살표가 이렇게 가공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리버스 하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가공할 건지 아래쪽으로 가공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마이너스 각도로 가공한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화면을 돌려보게 되면은 현재 그저 이 방향으로 가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을 했고요. 자, 설정했다 그러면 OK 버튼을 확인 버튼입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가공에 대한 패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툴패스. 자, 툴패스 타입이 지금은 지그재그 방향으로 가공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다른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자, 다른 부분들은 지그재그 말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죠? 한번 얘는 지그 방향이래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하고 갈 때 가공하고 올 때는 위로 올라가서 이동하고요. 그냥 이동하고 갈 때는 가공하는데 복귀할 때는 위로 떠서 그냥 복귀하는 이런 타입이 있고 다음은 얘입니까? 요거는 예, 이 부분도 같은 방법이네요. 자, 지금도 그죠? 갈 때와 올 때는 갈 때만 가공하고 올 때는 그냥 위로 떠서 이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냥 처음에 나왔던 지그재그 갈 때 가공하고 올 때 가공하는 이런 지그재그 방법을 택했고 거기에 따라서 가공에 대한 톨러런스, 즉 가공 그 공차값입니다. 공차값을 100분의 1mm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구에 대한 이제 가공 방향에 대한 스텝 오버. 스텝 오버 값을 줄 건데 스텝 오버는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에 대한 가공 경로 간격이거든요. 경로 간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처럼 지그재그에서 공구가 현재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공을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공을 하는데 이때 오른쪽 길이와 왼쪽 길이에 대한 이 간격 경로죠. 이제 서로 간의 길들에 대한 간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스텝 오버 값인데 이 스텝 오버를 사용자가 일정한 값을 주겠다라고 세팅했고 이때 값을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을 주면은 이 선과 선에 대한 간격이 바로 1이 됩니다. 근데 1을 주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좀 이렇게 모델링 자체가 좀 약간 듬성듬성하게 깎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이 값을 좀 더 작게 주면은 좀 더 매끈하고 부드러운 면을 가공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가공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좀 시간을 빠르게 좀 가공하기 위해서 이 스텝 오브 값을 좀 큰 값을 주면은 물론 가공 시간은 빨라지겠지만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가공에 대한 표면적은 진짜 울퉁불퉁하고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삭을 어차피 정삭이라는 개념은 한 번으로 가공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큰 값으로 약간 큰 값으로 한번 정삭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작은 값으로 한 번 더 정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점점 그 가공면을 갖다가 좋은 가공면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1 말고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0.7 정도로 한번 줄여 볼게요. 0.7 정도라는 간격으로 가공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공에 대한 깊이 값입니다. 즉 이제 한번 깎을 때 얼마만큼 깊게, 즉 Z 방향에 대한 깊이 값, 즉 절삭 깊이를 주는 부분인데 어차피 얘는 정삭 개념이기 때문에 절삭 깊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삭 깊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첫 번째 탭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부분들 세팅했고요. 두 번째 탭에서는 앞전에 바로 이전에 이렇게 안전 높이하고 뭐 여유 같은 값들을 세팅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공구 부분을 세팅하겠습니다. 자, 공구 부분을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자, 지금 현재 바닥이 평평한 평엔드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볼 엔드밀 부분의 체크를 현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양의 공구를 선택하고 다시 엔드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볼 엔드밀 쪽에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삭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둥근 볼 엔드밀을 쓰겠다라고 그래서 볼 쪽에다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때 쓰는 공구 번호는 2번입니다. 2번 공구로 가공을 할 건데 이때 코너 반경입니다. 코너 반경은 제가 2를 줄 겁니다. 확인. 그리고 이 공구의 전체 직경 값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직경은 4파이짜리로 일단은 세팅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때 보면은 그죠? 바닥이 둥근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바닥이 둥근 볼 엔드 밀을 쓸 건데
그러면은 그때 코너 반경은 현재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구에 대한 이름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T2는 공구 번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엔드밀은 지금 엔드밀이 아니고 볼이죠. 그래서 볼 엔드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름 입력하고 그리고 공구에 대한 직경도 4파이로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다음에 나오는 피드 값이랑 RPM 값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구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공구 확인해 보면은 그저 사용자가 입력했던 2번 공구에 볼 엔드밀이다. 그리고 지름은 4짜리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 탭 넘어갑니다. 다음 탭에서는 피드레터 값이랑 RPM 값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레터 값 부분에 오토매틱 체크를 꺼버리고 이때 공구에 대한 이송 속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핀들 스피드, 이제 RPM 값이죠. 분당 회전수 RPM 값을 입력할 건데 마찬가지로 오토매틱 부분에 체크를 꺼버리고 공구 회전수를 이렇게 입력하는 값만큼만 RPM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모든 부분들에 대한 세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시 보면은 첫 번째 탭에서는 공구에 대한 패턴, 가공 패턴이죠. 두 번째 탭에서는 사용자가 안전 높이랑 그리고 모델링 원본 이런 부분들 체크했고요. 세 번째 탭에서는 사용할 공구를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사용자는 그 이송 속도와 RPM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툴패스 공구 경로를 지금부터 리플레이 하겠다. 이제 공구 경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가공의 공구에 대한 경로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대한 계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산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화면을 이렇게 좀 보기 좋은 방향으로 좀 이동시켜 놓고 이렇게 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확대시킨 다음에 자, 이제 가공에 대한 검사, 가공 경로죠, 그죠? 가공하는 경로, 툴패스에 대한 경로를 검사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가공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황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황삭 작업을 먼저 하시고 황삭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정삭 작업 들어갈 거니까 자, 지금은 황삭에 대한 가공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할까요? 이거 플레이 버튼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자, 황삭이 끝났으면은 바로 이렇게 정삭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정삭 작업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런 면들이 약간 좀 울퉁불퉁하죠. 아까 봤던 스텝 오버 값 때문입니다. 스텝 오버 값이 스텝 오버가 현재는 제가 이렇게 좀 큰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한데 실질적으로 가공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텝 오버 값을 좀 더 작게 하셔가지고 매끈한 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좀 스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삭 작업이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황삭 가공한 결과 그리고 왼쪽은 정삭 작업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삭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정삭 작업 끝났으니까는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우리가 클릭했던 황삭 가공 밑에 정삭 가공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황삭 작업 밑에 정삭 작업이 추가되었고 그때 사용한 공구에 대한 이름도 현재 이렇게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잔삭 가공. 우리 지난주에 잔삭 가공을 하다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잔삭 가공에 대한 부분까지요. 잔삭 가공이라 그래서 앞전에 했던 부분하고 크게 다를 부분은 없거든요. 같이 흘러가는 과정은 똑같은데 단지 그냥 정삭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마무리로 잔삭하겠다 또는 펜슬하겠다 그런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려면은 그죠? 지금은 황삭을 하고 정삭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황삭을 클릭하고 정삭을 생성했거든요. 이번에는
정삭 부분을 클릭하고 잔삭을 생성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펜슬 가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실행을 합니다. 펜슬 가공을 실행할게요.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은 먼저 나오는 게 그죠? 먼저 나오는 게 두 번째 탭입니다. 두 번째 탭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공 여유, 어차피 정삭이랑 잔삭은 마무리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 여유는 전부 다 제로 값으로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나오는 안전 높이, 안전 높이 탭을 안전 높이 버튼입니까? 안전 높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안전 높이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생성했던 이 평면이죠. 이 평면을 선택을 해주면은 초록색으로 선택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은 파트, 모델링 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모델링 형상은 어떤 겁니까요? 모델링 형상은 왼쪽에 나와 있는 파트 바디입니다. 그래서 파트 바디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모델링 형상도 선택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탭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탭 갈까요? 첫 번째 탭은 가공에 대한 패턴 모양인데, 가공 모양인데 어차피 펜슬 부분은 지금처럼 라운드 진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입니다. 하나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공 패턴은 크게 의미 없이 바로 그냥 기본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공 패턴은 넘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에 세팅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탭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공 공구, 사용할 공구죠.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는데, 자, 지금 사용할 공구는 볼까요? 자, 바닥이 둥근 볼앤드밀입니다. 그죠? 지금은 바닥이 둥근 볼앤드밀인데, 그때 공구에 요거, 자, 그때 그 코너 반경, 자, 그때 코너 반경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지금 더블 클릭 안 되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현재 체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체크가 안 되면은 다른 모양의 공구를 선택을 하고 다시 볼 앤드 밀 쪽을 선택을 하면은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볼 앤드 밀을 쓰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코너 반경, 자, 코너 반경을 더블 클릭해서 1을 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공구에 대한 직경은 2, 공구 직경은 2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2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공구에 대한 지름과 코너 반경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는 3번인데 요거에 대한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름을 변경합니다. 지금은 볼 앤드 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앤드 밀 이름 입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경은 2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잠깐 두 번째 탭을 클릭하고 다시 공구 탭을 클릭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탭 클릭할까요? 다음 탭인 피드레트와 속도, 피드레트와 RPM을 나타내는 속도 부분에 체크해서, 자, 같은 방법으로 피드레트 부분에 오토매틱 체크를 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 따라서 회전수, 자, 그 속도죠, 속도. 그 공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입력했고요. 80이라는 속도로 움직여라. 그리고 자, 80인데 아마 지금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아마 분당 그 이동하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핀들 스피드에서 RPM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매틱의 체크를 꺼버리고 여기다가 회전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수 입력하신 다음에 자, 모든 부분들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공 경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잔삭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아마 얘가 이제 체크를 할 거거든요. 자, 잔삭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아마 바닥 쪽, 바닥에 있는 반지름 일자리, 자, 보면은 그죠? 회전시켜 보면은 바닥에 있는 반지름 일자리 라운드 부분이 바로 펜슬 가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아마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한번 시뮬레이션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버튼, 플레이 버튼입니까?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앞전에 했던 황삭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정삭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삭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삭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자, 속도를 약간 좀 빠르게 해서 정삭 작업도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얘는 시뮬레이션 속도입니다. 원래 가공 속도가 아닌 지금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를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화면에서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속도를 좀 올린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제 잔삭하기 위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놓고요. 이제 잔삭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잔삭 가공은 지금처럼 우리 그 아래쪽 모서리 아래쪽 라운드 1 들어가는 이 라운드 1이 들어간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이렇게 가공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부분도 현재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정삭을 하고 큰 공구 가지고 정삭을 하고 난 다음에 잔삭을 하기 위한 부분들만 이렇게 체크해서 가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됐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우리는 그죠? 정삭을 하고 난 다음에 잔삭 가공을 했다라는 작업 순서도 공정 순서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황삭, 정삭, 잔삭 가공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NC 데이터, 이제 그죠? 캠 데이터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데이터를 뽑으려면은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제너레이터 NC 코드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 참 선택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황삭, 정삭, 장삭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설정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매뉴팩처링 프로그램 1번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팩처링 1번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있는 모든 공정들에 대한 NC 데이터를 뽑겠다라고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NC 데이터를 뽑을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는 in, out이라는 탭에서 in, out 탭에서 NC 데이터 형식은 NC 코드로 했고 그리고 그죠? 예, 머시닝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계산 버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전개번호로 나타나는데 이 전개번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정을 3번 거쳤거든요. 황삭, 정삭, 잔삭 해가지고 공정을 3번 거쳤기 때문에 첫 번째 황삭에 대한 전개번호를 입력합니다. 황삭에 대한 전개번호는 예를 들면 0001 할까요? 그리고 계속 이번에 또 나오는 전개번호는 정삭에 대한 전개번호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5에 0002를 입력하고 계속. 자, 다음 나오는 전개번호는 잔삭에 대한 전개번호이기 때문에 대문자 5에서 0003을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 버튼이 뜨고요. 자, 확인 버튼, 지금은 이제 NC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우리가 이제 NC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황정 설정 값에서 폴더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거든요. 그럼 그 폴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이 끝났으니까 닫기 버튼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세팅을 보면은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NC, 두 번째 NC, 세 번째 NC 뒤에 확장자 NC로 붙은 게 바로 NC 코드, NC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 파일을 제가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첫 번째 NC 파일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딱 놓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게 바로 아마 예를 들면은 황삭에 대한 NC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코드 값을 그대로 기계 쪽에 입력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NC 데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면은 지금 나온 거는 아마 정삭에 대한 NC 코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드도 마우스 드래그해서 딱 놓게 되면은 지금은 잔삭에 대한 NC 코드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3번 공구니까 잔삭, 그리고 1번을 이렇게 넣으면은 1번이기 때문에 황삭, 공구번호 앞에 T가 붙은 게 공구번호니까 공구번호 1번 가지고 가공한 거, 그죠? 그리고 1-2.nc 부분을 마우스 들어가면은 지금은 2번 공구 가지고 가공한 NC 데이터,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3번 공구 가지고 가공한 NC 데이터, 이렇게 우리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됐다 그러면 자, 이제 모든 작업들 처음에 모델링하고 그에 따라서 NC 데이터까지 한번 쭉 전반적인 공정 사항들을 확인해 봤습니다.